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들. 네.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인간이라는 동물은 디자인되기를 우리 몸 자체가 디자인되기를 덜 먹는 것, 자주 먹지 않는 것, 먹지 못하는 것에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면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단식을 하시는 것이 그거를 쉬운 말로 하자면 굉장히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다. 단식이라는 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렵게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단식이라는 것은, 패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굉장히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지금 많은 효능들이 밝혀지면서 많은 질병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의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를 아유르베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에게 항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했을 때 아그니를 잘 다스리는 법이다.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 흡수 대사를 다스리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식습관을 갖는 것이 아그니를 다스리는 길이고 그것이 건강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아유르베다 경전 표현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질병을 앓을 수 있는 모든 질병들, 유전적인 질환이든 계절성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알러지성 질환, 신경성 질환, 소화기 질환들, 그 다음에 신경성 질환, 그 다음에 각종 소화기 계통의 암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주 먹는 습관, 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호르몬 밸런스를, 그리고 당 수치를 얼마나 파도치게 하는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라는 게 몸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을 했으면 밤에 가서 궁극적인 휴식을 취하는 수면을 하게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관도 일정한 시간마다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그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시고 먹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아그니가, 희나 아그니가 약해지는 증세가 시작이 되고 아지르나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게 되면 아마라고 하는 것, 소화되지 않고 남는 독성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아마라는 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화기를 약하게 태어난 제왕절개 CS로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고 자란다. 아주 그냥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면역력이라든지 소화기. 저 같은 경우 그런 상태에서 삐따성 체질처럼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 이 아그니를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마가 몸에 쌓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의 1순위가 바로 자주 먹고 마시는 습관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기 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건 어떤 나이대에 어떤 질병, 어떤 종류, 인종에 상관없이 자주 쪼개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마셔야 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경전 표현으로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 중에서 약의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쪼개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약을 먹을 때 얘기지, 물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3회 이상을 먹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저는 그렇게 먹지 않으면은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손발이 떨리고 초조하고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요런 상태다. 그러면 이미 당신은 아마가 가득 찬 상태다. 어떤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이 몸에 가득한 상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무서운 점은, 이 아마의 무서운 점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그 질병의 씨앗 형태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약을 통해서, 혹은 2단계, 3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배출시키는 정화치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것이 더 이상 듣지 않을 정도로 아마가 몸에 쌓여서 딱 붙어서 배출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던 그것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내 가족력 중에서 무서운 암이라든지 신경성 질환이나 면역성 질환이 잠재되어 있다면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원인을 차근차근히 따져서 들어가 보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먹지 않는 것에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농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음식이 이렇게 접근이 쉬워진 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반해서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길단 말이죠. 몸이 여기에 맞춰서 음식이 자주 들어와도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 진화되려면 우리가 100번 죽고 태어나도 모자랄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주 먹는 것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자주 먹고 마시는 것에 인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렇게나 많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만성질환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는 것은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인간들이 자주 먹고 그리고 자주 먹이기 때문이죠. 우리 냥이들이 이렇게 추루 먹고 맨날 살이 뒤룩뒤룩 집에서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것도 자주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주 먹고 마시는 동물도 인간밖에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기술의 발전, 농업의 발전,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액세스가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중독증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당 수치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단 게 땡기고 탄수화물이 땡기고, 그 엄청난 중독증.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 중독증이 생긴다면은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유제품을 먹었을 때 그 기분이 딱 좋아지는 것 때문에 유제품에 대한,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치즈란 말이죠. 치즈를 먹었을 때 끊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을 할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자주 먹는 것이 이제 그 몸이 진화한 그 형태에 아직도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친숙하게 표현하려면 호르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쉽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종류의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은 7가지가 있고요. 영양이 과잉돼서 공급이 됐을 때 이것을 저장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7대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주 먹지 않으면 사람이 굶게 되면 영양을 저축해야 되고
있는 거 가지고 태우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7가지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한 끼 먹고 간식 먹고 차 마시고 떡 먹고 견과 먹고 다음 끼니 또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다음 끼니 또 먹고 이러는 동안 과잉되는 열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인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호르몬들은 지방을 태워서 연소를 시키면서 사람을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이 한 가지 호르몬은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자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꾸만 모든 질병의 씨앗을 자꾸만 쌓아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호르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글루카곤, 뭐 성장 호르몬,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뭐 소마토스타틴, 그다음에 ACTH 이런 것들, 모든 그 7종류의 호르몬이 전부 다 에너지, 우리가 먹지 않을 때 활성화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준단 말이죠. 먹지 않을 때. 요것을 가지고 몸 안에서 쌓여 있는 것들을, 아마 같은 독성 물질들을 태워낼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낸, 몸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키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오토파지 효과를 노린 간헐적 단식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한 거죠. 자주 먹지 않는데 디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단식만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건강을 되찾고 중독증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고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을 끊어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단식이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스타 지난 비디오들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 뭐 몇 시간 대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어떤 거는 단식을 할 때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하고 너무 복잡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볍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만 한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 간식을 하지 않는다. 이 심플한 문장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고생하고 겪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암들을 겪고 난 후에 돌아보니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하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를 오토파지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2020년이 돼서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유르베다 경전에 지르나 히땀 이전 식사가 소화된 후에 건강한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 것이 모든 건강의 근본이다 라고 적어놓은 것을 2020년이 되어서 쉬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 몸에서 오토파지 효과가 일어나서 몸이 건강해진다. 요렇게 밝혀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아이템을 설정하고 단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만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해보시면, 물론 실천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은 나이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들을 다 알아보고 인도까지 가보고 그리고 와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기에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고 모두가 인도를 가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당부를 해드리면서 간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다. 질병의 씨앗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고 태워서 없애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12월 20일 건강한 육식에 대해서 파티 음식이라고 저희가 뭐 정하긴 했는데 조금 되게 심플한데 멋내기 좋고 맛있는 육식 레시피예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서 포스트에 올려놨는데 비주얼도 기가 막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레시피 온라인 쿠킹하는 건 20일 이번 주 일요일 날 12시부터 1시고요.
신청은 내일부터 공지하고 받도록 할 거고 27일은 이제 비건 뭐 채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건 음식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비건 음식은 27일 날 온라인 쿠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포스트 업로드 되면은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집에서 음식 해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단식까지 가지 않고 간식을 하지 않는 단식은 필요 없습니다. 간식만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밤 되세요. 케이트님도 감사합니다.